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우리 소장님이시죠? MC 장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전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경태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MC 장원님은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더욱 잘 지키시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 오픈해 주세요. 네. 저의 새해 다짐은요. 네. 비밀을 잘 지키자입니다. 충돌이 좀 되네요, 이게. 새해 다짐 자체가 비밀이다. 네. 그렇군요. 저 살을 좀 빼고 싶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심삼일은 아닌 건가요? 네. 좀 유지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군요.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설날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가까스로 열려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 여의도 여성시대 코너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네. 어제 여야 간 쟁점이 없다는 소위 민생 법안 198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198건이 처리된 시간 총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건당 약 1분 20초 정도 걸린 거네요. 굉장히 빠르게. 법안 내용을 본회의장에서만 보는 건 아니고 네. 미리미리 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겠죠. 다는 네. 못 봤겠지만. 어제 처리된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라고 이제 칭하긴 하는데 네. 정말 저희들 삶이 좀 바뀌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네,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던 청년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서요. 이 당장 청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네. 이 법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청년은 아닌 것 네, 일단 같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는 네. 청년이 없고요. 없군요. 예. 네, 스튜디오 밖에도 별로 안 보이네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 네. 이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잖아요. 네. 근데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좀 아쉬웠겠어요. 네, 정확히는 신보라 의원 외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요. 네. 어제 그걸 종합한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신보라 의원 이때만 잠시 본회의에 참석해서 네. 찬성 토론도 하고 표결도 참여했습니다. 네. 토론 당시 신 의원은 민생 법안도 반쪽 국회로 처리되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유감을 표현했는데요. 이때 민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법은 혹시 없습니까? 네, 이번엔 그 65세 이상 분들 혹은 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기초연금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 하위 70%는 25만 원, 하위 20%는 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달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내년에는 더 범위가 넓어져서 하위 70% 분들 모두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30만 원 받는 분들의 어떤 범위가 좀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밖에도 기업들 쪽에서 반가워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네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기본법,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벤처투자 촉진법도 통과가 됐고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데이터 3법 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작 어떤 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마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이 데이터 3법 통과가 되어야 빨리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셔서 네네.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 이걸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네네. 정보가 쭉 있는데 저의 정보인데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으니까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업종별로 쪼개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한 그런 법입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지만 이 네. 개인정보가 제 동의 없이 이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이름을 지운다 그래도 식별 가능해질 수 있죠. 요즘 해킹도 있고. 세계는 네. 그리고 우리는 녹색머리, 이 두 가지 조금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국회에서도 외롭게 반대하는 몇 분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인데요. 네. 제가 또 섭외를 해왔습니다. 하셨군요. 네, 어떤 우려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이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최입입니다. 네, 저희 거의 반 고정 되셨어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요. 네, 지난 11월에 올라온 기사 제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가 아니라 체입의 발목 낀 데이터 3법 처리. 예.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기분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분 나쁘고를 떠나서 네. 일단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이제야 네.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늦었지만 그나마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법을 아예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앞서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법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 원활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인권과 정부 자기 결정 권한을 심각하게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 만들 때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활용을 해서 모델로 삼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보호와 활용을 굉장히 균형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은 이제 그렇지 않아서 제가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실 네.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명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게 누구 정보인지 모르게 했으니까 네. 이거를 마음껏 기업이 활용하고 또 사고 팔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이거를 만들 때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대가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기업이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제 어떤 기업에다 제공하면 사후적으로라도 내 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가명정보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명정보는 일단 내 것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초로 개인정보, 실명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명정보를 만든 기업은 그걸 얼마든지 그런 권리, 개인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 이제 빠져서 문제가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질병 정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정당 가입 정보, 노조 가입 정보 이런 것들을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민감 정보마저 가명 정보로 만들면은 얼마든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충분히 재식별화 돼가지고 누구 정보인지 알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명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려면은 개인의 동의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이 막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개인들의 그런 정보 결정권이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그 보도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 그 보험회사에서 개인 건강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명 정보를 어떻게든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 등등 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신용정보법에가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SNS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최근에 뭘 샀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SNS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마구잡이로 기업들이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신용정보라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하는데 네네. 이 기업을 앞에서 이제 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용정보하고 통신정보나 유통회사 정보나 또는 병원에 있는 정보들이 결합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되는데 신용정보 금융회사에 관련된 정보라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전문성이 없는 금융위원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바람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어제 그제서야 이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개정안을 내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겠다라고 저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법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수정안을 내서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어렵죠.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5845번님, 처리된 법안들 선거용 막 퍼주기식 아닌지 걱정이네요. 김석훈님은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면 저도 아니네요. 괜히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서 서글퍼집니다. 네. 네, 저도 한 10년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 MBC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습니다. 네, 2500번님, 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통과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말씀처럼 보안장치가 꼭 필요할 듯합니다. 안 그래도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섭외까지.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의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그 이동통신사 3사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법 3개. 알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친절하기까지. 우리 흥신 소장님,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